오늘 발표는 작년에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교단 총회 성평등 모니터링 여성이 말한다를 참조하여 작년 총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이번 2024년도에 총회에서 다룰 여성 관련 의제를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장 통합입니다. 작년 예장 통합은 전체 총대 1,500명 중 여성 총대는 41명으로 2.7%의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총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전 총회에서 여성 총대 10% 의무 할당제를 시행을 제안하였고 108회 총회에 연구안이 제출되었지만 총회 석상에서는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고시 응시자 및 목사 임직자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범죄 경력 회보서 제출 법안 법제화. 이게 어려워요. 총회 그 문구들 너무 어렵습니다. 와 총회 여성위원회 부활을 건의했지만 총회 석상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의 동성애와 젠더 제3의 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총회를 참관한 여성 총대는 여성에 적은 여성, 교회에서 여성이 여성 장로를 뽑지 않는다, 여성이 바뀌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성 관련 이슈에 관한 헌의가 한 건도 없으며 2022년도에 청원한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 재조직에 관한 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의 올해 특이점은 109회 총회는 교단 기관지의 언론사는 총회에 입장할 수 외에 언론사는 입장할 수 없으며 취재를 원하면 본회의장 밖에 방청실에서만 취재가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통합 목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이 결정의 의도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을 감추고 싶은 걸까라고 제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상황입니다. 작년 기장총회에서 논의된 여성정책은 육아휴직 의무화, 총대 여성 할당제 15% 상향 조정,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의무 제출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의무화와 총대 여성 할당제 15% 상향 의제는 정치부와 법제부 회의에서 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반감을 드러내어 논의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의무 제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사회법을 따르는 것이 옳으니 그것이 옳지 않고 교회는 교회대로의 독자 노선이 있어야 한다느니 라는 논쟁 속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작년 총회에 참석한 여성 총대의 소감에서 여성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 총대의 발언에 쏟아진 야유, 조롱, 힐난과 이것을 되지 않고 침묵으로 동조한 의장의 태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의 1년 예산이 50만 원이고 성폭력 대책위원회 사업 계속을 위한 1년 예산이 46만 9천 원 이라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정책 위반이라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024년을 위한 제언으로 여성 총대 할당제가 보여주기식의 자리 내어주기가 아닌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되고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과 여성 성폭력 관련 사업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예산과 환경 조성, 육아 돌봄의 정책을 3040 목회자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으로 확장되기.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3040 남성 목회자 모두, 남녀 목회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요. 또한 생태적 총회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기장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여성 관련 안건은 성범죄 경력조회 연구에 대한 안건 하나뿐입니다.
이 안건도 2023년에 내놓은 안건을 좀 더 연구해 보자는 것에 지나지 않아 올해 새롭게 등장한 여성 평등에 관한 안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장합동입니다. 작년 예장합동 총회의 여성 이슈는 여성 강도권과 성폭력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이슈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도운 목사를 파면시킨 것입니다. 작년 합동총회는 총회의 둘째 날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에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청원을 올렸고 그 자리에서 총대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넷째 날 총회장은 여사위, 신학부, 규칙부, 정치부 간담회를 통해 이 결의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여성 사역자를 위한 TF팀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여성 사역자의 지위를 명시할 수 있는 직위를 만들어 부목사에 준해 예우하고 당회가 허락하면 당회 지도 아래 설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으면 된다라고 이 TF팀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작년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TF팀은 여학생과 여성사역자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올해 여성 사역자의 강도사 응시 자격 및 강도권 인허, 두 번째 여성 사역자의 정년, 대우 등을 남자 강도사와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 세 번째 여성 사역자 특별위원회를 상설위로 전환하기로 청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 신학부 신학정체성위원회가 교단 신문에 여성 강도권 청원 반대라는 성명서를 광고로 올리면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강력히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목사가 될 수 있는 남성 강도사와 다른 여성 강도사라는 직책을 주고 강도권을 허락해 달라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 안으로 청원한 상태입니다. 총회가 되기 전부터 강도권 가지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한 해 총신신대원 여동문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1인 시위를 지속하며 여성 안수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결국 강도권이 주어질 것을 예상한 남성 목사들의 백래시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총회에서 가결되었는데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라는 이름으로 가결되어 이를 총회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이후 수정의 과정을 거쳐 지침서로 확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성폭력을 성윤리로 기계적으로 바꾼 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가진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올해는 상식적인 문구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회 마지막 날 인천 새소망교회 성범죄 피해자를 도운 목사를 재판이나 소명 절차 없이 갑자기 면직시켰고, 이로 인해서 박 목사님은 법적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현재 출교된 상태로 복귀하려면 재심을 신청해야 된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도 여성과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답답하고 비상식적인 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감리회의 사정입니다. 작년 감리교는 총회가 없었고 올해 총회와 연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녹색 총회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여성 관련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 총대 15%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숫자상의 참여이고 여성 총대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위원회, 심사위나 재판위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총대들이 이런 위원회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진 소집책을 선정할 때 적절한 남녀 배분이 필요하며 공천위원회도 15% 할당제를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제가 된 것은 한 지방회에서 미자립 교회 여성 목사는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규칙을 임의로 만들고 이를 회원들 동의 없이 통과시켜 여성 목사가 총대가 되기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목사의 경우 75% 이상 미자립 교회 목사이기에 이것은 사실상 여성 총대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감리회 전체에 퍼질지 아니면 이런 규칙의 문제점이 총회 안건으로 논의되어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 연회마다 재판 결과가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출교까지 결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기연회는 총회 당부 재판과 사회법에서도 유죄로 인정한 성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법적인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교단의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총회에서 여성의 지위란? 이란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여성의 지위란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교회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본다는 말입니다. 여성 안수가 이루어져 여성 총대가 총회에 참석한다고 하여도 그들에게 발언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발언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성 총대의 발언에 조소와 야유를 보내는 모습은 상식이 있고 기본적 교양이 있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총회의 수준이 일반 사회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총대 할당제가 시행되는 교단에서도 여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주요 자리에 배제시키는 백러시도 심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총회의 자리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는 교단도 존재합니다. 그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끊임없이 외치고 부딪히고 그로 인해 좌절하고 상처받는 여성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곳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3일에 정부 주최로 2024년 국제한반도 포럼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27명의 발표자 중 여성 발표자는 7명으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이 된 것은 주한 영국 대사의 불참 선언 때문입니다. 이 포럼은 모든 패널이 원래는 남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콜린 크룩스라는 주한 영국 대사가 주한 영국 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면서 불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통일부가 여성 발표자를 추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성 홀대 논란이 국제적으로 커지면서 행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에요. 이렇게 성평등의 가치가 국제적 기준과 상식이 되고 있는 현 사회 속에서 교회는 이런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의식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남성을 위한, 남성에 의한 남성의 총회를 보면서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